확신 없이 들어가면 이 단지는 후회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아무나 보라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잠실 테라4.1이 조건이 맞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는 단지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분양 정보나 가볍게 참고하실 분들께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이 단지를 오래 고민하셨거나 지금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오늘 말씀드릴 3가지 기준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장점뿐만 아니라 계약하면 안 되는 경우까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테라4.1이가 선생님 상황에 맞는지 헷갈리신다면 지금 조건에서 가능한 선택부터 화면에 보이는 마청풀 대표번호로 확인만 해보셔도 됩니다. 잠실 테라4.1이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단지입니다. 여기가 좋다, 나쁘다로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단지를 두고도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는 타입에 따라 체감이 다르고 층과 향에 따라 접근 전략이 다르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자금 계획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단지를 보실 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잠실이니까 괜찮겠지. 그런데 테라412는 이 생각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판단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가격이 싸다, 비싸다보다 언제 나올 수 있는 구조인지 이 기준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은 테라412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기준이 안 맞아 정리하신 분도 계셨고 여러 단지를 비교하다가 이 기준이 맞아서 여기 테라4.1을 선택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감이 아니라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는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부터 확인하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헷갈리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마청풀 대표번호로 확인만 해보셔도 됩니다. 참고로 단기 차익이나 가격만 보고 접근하신다면 이 단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잠실 테라4.1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점과 단점을 함께 보면서 선생님께 맞는지 아닌지 기준으로만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장점은 가격과 시장 상황입니다. 즉 여기 테라4.1이 단지가 가격도 괜찮게 나왔고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단지 투자하기에도 괜찮다는 말인데요. 일단 요즘 오피스텔 투자하기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서울 월세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보셨죠?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를까요? 정부에서 전세 대출 조이고 있고요. 전세 물건이 쭉쭉 빠지면서 그나마 바로 선택할 수 있는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월세 물건 투자하기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반대로 실수요자라면 전월세 물건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오래 살기 위해서 괜찮은 물건을 합리적인 값에 잡아야 오래오래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테라4.1이 얼만가요? 잠실권 마지막 3억대 단지이다, 3년 전 분양가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비싸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싸다고 생각이 드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신길동의 다른 신축 단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길 가격이 합리적이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잠실권 단지들 값 때문인데요. 아시듯이 잠실권 단지들 비쌉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청약한 26년 1월 입주할 잠실르엘 전용 13평 일반 분양이 12에서 13억에 나왔고요. 25년 12월 입주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전용 43 투룸형 시세가 24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개하는 테라4.1은 3억대잖아요. 같은 잠실권역 단지이고 평형 차이가 크지 않은데 10억에서 20억 차이면 괜찮지 않나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여기 테라4.1이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시는데, 솔직히 더 심각한 문제는 잠실권 값은 앞으로 더더 오를 것 같다는 점입니다. 요즘 아파트고 오피스텔이고 전월세 부족해서 난리인 점 아시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실제 현장에서 집 구해본 분이시라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집값은 오를 거다 말씀을 드리고, 여기 선생님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략에 맞는다면 잡으셔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건 제 생각이라 선생님의 생각과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지 모델하우스 직접 와보시고 현장도 직접 와보셔서 선생님만의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고,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테라4.1에 대한 분양가, 조건, 입지, 장점, 단점도 소개해드리고 현장 안내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장점으로는 입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테라4.1이가 위치한 자리가 괜찮아서 오래 가지고 가시면 떨어지지 않고 돈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잠실권에 있는 단지입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과 10m, 9호선 한성백제역은 200m 떨어져 있고요. 이 8호선 정차하는 잠실역은 600m 떨어져 있어서 여기 테라4.1이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말이 딱 맞는 단지인데요. 사실 이런 단지는 역과의 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주된
수요층 때문인데요. 여기는 1에서 2인 가구의 실거주 목적이거나 월세 수익 목적의 투자자가 계약을 주로 하시는데 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잘 팔리고 월세를 내놓아도 금방 나갑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요즘에는 외국인들 렌트 구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거주 비중이 늘어난다는 기사 보셨죠? 그래서 삼성 잠실 쪽은 월세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현장 돌아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텐데 이 말은 여기 테라사일이 월세를 내놓아도 수요가 꾸준할 거라는 말입니다. 월세 물건의 입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움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괜찮다는 말씀드렸던 거고, 참고로 여기가 2호선, 9호선 가까이에 있어서 미래 가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수요보다 투자 수요까지 몰려서 집값을 밀어올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 9호선을 이용해서 삼성역으로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현대차 들어오고 GBC, 마이스, XTX 개통 이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몰릴 거니까 충분히 집값 밀어올릴 수 있다는 말인데요. 네? 웃기지 말라고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SRT 생기고 GTX 깔린다고 미친듯이 오른 동탄은 뭔가요? 옆에 삼성 반도체요? 그럼 삼성역, 잠실역에 일자리 엄청 많으니까 여기 테라사이리도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저는 이게 아예 불가능한 이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전월세 물건이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여기 3에서 4년만 잘 잡고 계시면 효자 물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 생각 공감이 가시나요? 여기서는 쉽게 이해하시도록 설명을 드려봤는데 화면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입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연락 주시고 물어봐 주십시오. 선생님께 테라사이리에 대해 도움이 될 정보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단지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세대수입니다. 솔직히 세대수가 많진 않습니다. 이 단지 총 세대수는 89세대인데요. 89세대 어떠세요? 숫자만 봤을 때는 상당히 아쉬워 보이진 않으신가요? 솔직히 제가 봐도 많진 않아 보입니다. 잠실권에 있는 아파트들만 봐도 널찍하게 포진이 되어 있고 그 급에 맞게 상가도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세대수가 아쉬우실 이유는 또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대수 하면 1000세대라는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1000세대 이하 단지는 쳐다도 안 보겠다 하시는 분들 많지만 또 그렇다고 1000세대에서 살짝 넘는 것도 별로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왕이면 1500세대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도 아시던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1000세대 기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가 명확한 곳이기 때문에 세대수 기준보다는 세입자와 월세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세대수 적은 단지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 즉 수요가 몰릴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아니면 내가 특별히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신중하게 보셔야 하는데 여기 테라사이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하나만 보고 끝내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여기가 오피스텔이라는 점입니다. 네? 오피스텔은 별로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오피스텔 사면 망한다고 절대 사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일까요? 확실히 오피스텔이 거래량과 값 흐름은 아파트보다 덜 합니다. 이 말은 값이 덜 오르거나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 잠실도 반토막 난다, 어쩐다 하던 시절에 오피스텔은 더 떨어진다, 살 사람도 없다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그때 오피스텔은 되려 월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요즘 전세 물량을 뛰어넘어 월세 물건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여길 실거주로 보시는 분은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금액대에 맞는 입지 좋은 단지 찾아오셨을 겁니다. 투자로 보시는 분이라면 수익률이 좋아져서 수익률 때문에 여길 잡으려 하실 거고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될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요약하면 오피스텔 어감부터 거부감이 들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전략만 잘 세워서 움직이면 꼭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여기서는 쉽게 이해하시도록 단점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말씀드릴 내용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고 단점에 대해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꼭 하셔야 할 단지인지 피해야 할 단지인지 결정하고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테라사이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이 가신다면 영상이 끝나고 이 지역에 대해 좀 더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